자바스크립트 개발자들이 힘들게 하던 스트릭 모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바스크립트를 처음 배울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 코드가 구현된 그 위치, 환경에 따라서 동작하는 방식이 다 달라지는 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자체적으로 이런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거를 바로 스트릭 모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어떤 결과값이 나올지 유정님 혹시 예상 가능하신가요?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어떤 값이 나올까요? 얘가 출력될까요? 그 값이 나올까요? 사실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은 undefined가 출력됩니다. undefined가 아니라 실제 이 문자열이 출력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여태껏 배운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전역 환경에서 실행된 콘솔 로그 X는 요 글로벌 스코프에 등록된 X를 찾기 위해 탐색을 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스코프 체인에 의해서 무조건 스코프 체인은 하부에서 상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X 같은 경우에는 이 랜덤이라는 함수 안에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콘솔 로그 X를 하게 되면은 얘는 글로벌 스코프에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함수 내부에서 조회를 하기가 어려워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 X에 할당한 얘가 출력될까요가 유정님 말씀하신 대로 출력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코드를 평가할 때 이 X라는 식별자 값은 변수 선언문이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암묵적으로 전역 객체 브라우저 환경에서 윈도우에다가 이 프로퍼티를 암묵적으로 등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X라는 식별자는 암묵적으로 전역 프로퍼티처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링 모드를 활용을 하는데 사실 스트링 모드보다는 린팅 툴을 활용을 하는 게 코딩 컨벤션까지 강제를 해주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스트링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역의 선두 아니면은 함수 몸체의 최상단에다가 use strict라는 문자열을 추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use strict가 추가되면은 스크립트 전체에 이 스트링 모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use strict가 있으니까 얘는 스트링 모드가 적용이 됐겠죠. 그래서 이 x라는 친구는 이 랜덤 안에서만 존재를 하기 되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console.x를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레퍼런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식별적 값이라고. 그리고 스트릭트 모드를 활용을 할 때는 이제 보통 모듈 기능이 나오기 전에는 모듈 패턴이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HTML 파일에다가 자바스크립트가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스크립트로 작성을 해야 됐었어요. 아니면 스크립트에 소스를 해서 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등록을 시키던가 하는 식으로 해야 됐는데 이 스트릭트 모드를 가장 최상단의 스크립트에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스크립트 내부에서만 이 스트릭트 모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시키게 되면은 이 위에서 스트릭트 모드를 실행시켰지만 이 친구가 잘 실행이 되고 이 스크립트 내부에서 유즈 스트릭트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이런 식으로 스트릭트 모드로 동작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 모드를 활용을 할 때는 함수 단위로도 사실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 함수의 최상단에 스트링 모드를 적용을 하면은 이 함수 내부 스코프는 이제 스트링 모드가 적용이 되게 돼요.
다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함수들은 뭐 스트링 모드가 적용돼 있고 어떤 함수들은 스트링 모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좀 혼란스러운, 어떤 친구들은 실수로 뭐 전역에 객체가 바인딩 되어 버렸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스트릭트 사용을 해서 뭐 다른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대로 동작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수 단위로 스트링 모드를 사용을 하는 것도 최대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굳이 왜 스트링 모드를 사용을 할까요? 개발자가 주로 발생시키는 에러들 중에서 스트링 모드가 억제시켜줄 수 있는 사항들은 우선 암묵적으로 선언되는 전역 변수를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왼쪽 코드를 보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변수 선언문 없이 x는 1이다 라고 암묵적 전역 변수를 선언했는데 유즈 스크립트를 활용하면은 에러를 발생시켜서 이런 걸 못하게 해줘요. 그리고 매개 변수의 이름을 중복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해주는데요. 오른쪽 코드를 보면은 num이란 이름의 매개 변수를 2번 받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스트링 모드가 적용되면은 이렇게 구현을 하면은 신텍스 에러가 발생해서 중복된 이름을 매개 변수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링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기본 자바스크립트 동작 방식이랑 조금 다르게 동작하는 일이 있는데요. 스트링 모드에서 함수를 일반 함수로 호출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함수의 this가 undefined랑 bind가 돼요. 그 이유는 사실 생성자 함수가 아니라면은 굳이 함수 내부에서는 this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럴 게 생성자 함수 동작 원리를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생성자 함수의 new 키워드로 객체 인스턴스를 만들게 되면은 생성자 함수 내부에서는 가장 먼저 this라는 이름으로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뭐 this.name은 받아온 name 그런 식으로 해서 그 this 객체에다가 연결을 시켜주고 암묵적으로 그 this 객체를 반환을 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성자 함수로 만들어질 게 아니라면은 일반 함수들은 this가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링 모드를 활용을 하면은 일반 함수에서의 this는 undefined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트링 모드에서는 매개 변수에 전달된 인수들을 제 할당에서 변경해도 그 argument 객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argument 객체란 예전에 다뤘었는데 함수 내부에 이제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객체로서 인자값, 받아온 인자값들을 그 argument 객체에 등록을 시켜서 뭐 활용을 하고 싶으면 활용을 해도 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받아서 기록을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이제 요 코드처럼 이제 스트링 모드를 활용을 했고 num이라는 argument를 받아오잖아요. 그 인자값을. 그리고 num을 10으로 재할당을 했어요. 그 값을. 이런 경우 argument를 출력을 시켜보면은 여기에 등록된 argument의 값이 10이 아니라 여기에 전달했던 이 2가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넘어왔네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릭 모드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다면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